사실은 이중 계약을 해요. 왜 이중 계약이냐면 아까 맥마흔하고 후세인하고 편지를 해서 아랍 국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영국은 이미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에 공감하는 다음 지지 선언문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왕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자금이 딸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면 로스차일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옛날 한 18세기부터 그 조상이 이렇게 아들 한 5명 여기저기 다 약간 파견했어요. 영국 너는 담당하고, 너는 프랑스 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이렇게 5나라를 하고 독일까지. 그래서 그 금융업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국가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은 돈 가지고 있던 가문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엄청 크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이 1880년대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영국 사람들은 15년에 아랍한테 아랍 국가 세우는 거 도와줄게 약속을 하고 17년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라 건설하는 거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뭐야, 삼중 계약이야? 피터 왜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노하기 힘들어요. 진짜 문어다리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놨네. 결국은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땅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강대국들은. 보통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사익스와 프랑스의 피코 이름을 따서 협정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보호령,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그리고 이라크는 영국의 보호령.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장악을 하니까 영국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 아랍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로스차일드.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지?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쪽을 유대인. 일단 챙길 건 챙겨줘야죠. 두 분은 로스차일드. 그 일단 둘 다 달래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후세인이. 영국은 이 땅을 운영할 총책임자, 즉 고등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세뮤엘 허버트를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씨앗이 영국에서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더 얽히기 시작하는 것은 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사람이 많았고 조금 들어오는 거는 봐줬어요. 근데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좀 살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위기감을 그러니까. 느낀 네,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한 3%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1930년대 후반에는 40만 명. 13,000명에서 40만 명. 와, 너무 많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다가 유대인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위기감이 들어. 네, 위기감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럽에 미친 광인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히틀러. 홀로코스트를 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도 이제 슬슬 화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936년입니다. 항쟁을 시작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반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항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과 유대인에게 내몰리고 탄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킬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 입국 막을게. 그리고 10년 안에 니네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가운데에서 막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46년 킹 데이빗 호텔 테러입니다. 킹 데이빗 호텔은 영국의 행정관리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지죠. 거기에 테러를 해요. 완전 다 터져버렸네. 저게 1946년이라고요? 네, 46년. 아, 2차 세계대전 직후구나. 와, 야, 저건 규모가 좀 큰 테러인데? 너무 큰 테러인데? 다 무너졌네. 당시 영국 충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다가 아랍인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상태잖아요.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조언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또.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아, 드디어. 아, 뭐 그것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을 제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 내 유대인 유권자 그 표를 의식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 생각하면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의 뭐 금융이나 정치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 미국의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실소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와. 네, 정말 미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미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이 묘수를 내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하고 유엔에가 맡깁니다. 아, 네. 국제기구에게. 당시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랍인들을 안고 있죠. 저 뒤돌아가는 펭귄 같은 사람은 영국인가요? 영국과 미국이죠. 정말 신사답게 정말 주장을 하네. 정말 잘 부탁해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잘하고 있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은 이 문제를 떠맡게 되면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새로운 해법을 찾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 난 답이 안 보이는데. 종교가 하나로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과 아랍인들의 땅을 나눠서 나라를 둘로 만들자. Soviet Union, yes.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팔레스타인에서 저걸 인정을 하나요?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of the DUC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유엔의 분화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국 허가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국제적인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지금 붉은색 계통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고 이 녹색 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47년 분화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94%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확 줄어든 거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야, 진짜 화날 만하다 저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랍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원래 다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믿지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도 나쁜 건 없죠. 근데 아랍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되는 거는 안 받았으면 끝까지 통과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했다면. 거부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거부해도 예.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어야죠. 그런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거부하고 전쟁.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요. 유엔한테 맡기고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군대 뺄게. 아.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뺀다고 48년 5월 14일이에요.
영국이 나가면 어떤 일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분쟁에 불씨만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네요. 군대까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할 거는 다 해봐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해서 밀어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랍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치열한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보다는 시리아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땅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떠났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라 세우기. 나라 세워야죠. 예. 착착착착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의 박물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독립국가 선언을 해요. נציגי היישוב העברי והתנועה הציוני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네. 의지가 대단하죠.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그런데 국가를 선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아니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죠. 그렇네. 예. 그런데 이거를 해준 나라가 있죠. 어디였을까요? 미국? 미국이겠죠. 네, 바로 미국이요. 예. 야, 저 지금 방금 잔의 의기양양한 표정 보셨죠? 그냥 뭐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아까 아랍은 없다. 유권자를 네, 두 나라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예요. 의외로 자주 힘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합니다. 러시아? 소련. 미국하고 소련하고 약간 그거 아니에요?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죠. 러시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그 유대인 혁명가가 많아요. 예,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벤구리온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초대 총리도. 그래서 이 냉전 시기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한 것 같죠.